최근 나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진짜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 상승이 정말 실체를 가진 랠리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먼저 최근 나스닥 상승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약 73%, 일부 투자자들은 7월 인하 가능성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AI 관련 기업의 랠리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반도체 중심 종목들이 AI 수요 지속 기대를 반영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죠. 세 번째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미국의 고용, 소비 물가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진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꺾이는 모습이 보이자 시장은 연착륙 성공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처럼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나스닥은 최근 2200 후반 부근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상승 흐름이 꺾일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대 선반영, 실망 매물입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하거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며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주 실적 쇼크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너무 과한 상태입니다. 이미 밸류에이션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고 조금만 실적이 미달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급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정책 리스크입니다. 오는 7월 9일 미국의 중국 관련 관세 정책이 만료됩니다. 이 시점에 새로운 제재가 발표될 경우 시장은 위험 회피 모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최근 나스닥은 금리 인하 기대감, AI 수요에 대한 낙관, 연착륙 시나리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대 미달 실망 매물, 기술주 실적 부진, 글로벌 리스크 부각 이 세 가지가 겹치게 된다면 5%에서 10% 하락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비관도, 낙관도 아닌 조건부 전략입니다. 일부 수익 실현 구간 확보, 지지선 하회 시 손절 기준 설정, 다양한 리스크 해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확률로 싸워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함께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보시죠.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중국 관세제 부과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일정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표 시점과 시장 반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식 발표 시점입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5년 7월 9일 0시 1분,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25년 7월 9일 오후 1시 1분입니다. 이 시점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공식적으로 재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런 이슈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완전한 깜짝 발표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보통 며칠 전부터 단서들을 포착하고 가격에 선반영합니다. 이제 왜 중국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리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부품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술주 전반에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됩니다. 둘째, 기술주 중심의 구조입니다. 나스닥 100 상위 종목 중 다수는 중국 매출이나 공급망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대표적으로 애플, 브로드컴, AMD, 테슬라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투자 심리 악화입니다. 관세 강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켜 기술주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세는 나스닥 하락 요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직접적인 실적 타격은 전체 기술주 대비 약 10에서 20% 수준이며 심리적 충격 및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는 약 20에서 30%로 추정됩니다. 결국 총합 기준으로는 전체 하락 요인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다만 관세 발표 강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1에서 2% 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 관세는 직접적인 실적 타격보다는 심리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리스크 부각을 통해 기술주의 하락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락을 유발하는 주범은 아니지만 금리 기대 붕괴나 실적 부진과 결합되면 폭발적인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발표 전에 어떤 단서를 보고 움직일까요? 먼저 당국 쪽 단서들입니다. 백악관과 USTR 브리핑에서는 발표 1일에서 3일 전쯤 검토 완료, 조정 중 등의 표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연방관보에서는 발표 이틀 전 초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고 정치 전문 매체에서는 발표 하루나 이틀 전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대상 품목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 내부의 신호도 중요합니다. 단기 옵션 IB, 특히 QQQ나 NQ의 일주일물, ATM 옵션의 변동성이 급등하면 이벤트 리스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관세를 발표했을 때 발표 3일 전부터 옵션 IB가 상승했고 발표 당일 나스닥은 마이너스 2.4%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발표했을 때는 발표 전날 관련 보도자료가 유출되었고 발표 이틀 뒤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발표 시각은 한국 시간 7월 9일 오후 1시 1분이며 시장은 보통 1일에서 3일 전에 단서를 반영해 움직입니다. 중요한 단서는 옵션 변동성, 위안화 흐름, ETF 매매 패턴입니다. 실전 대응은 뉴스 감시와 함께 옵션과 선물 해지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5년 7월 1일 나스닥 선물의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 구간은 22,858에서 22,862입니다. 이 구간은 볼린저 밴드 상단과 직전 고점이 겹쳐 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돌패 실패했던 매물대입니다. 그 위로 두 번째 저항은 22,890에서 22,910입니다. 일본 기준 고점권이자 장기 수렴의 상단으로 해석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 추세의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 지지선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지선은 22,818에서 22,822 박스권 하단 매물대이자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구간입니다. 이 자리를 깨면 단기 하락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760에서 780. 이전 추세 전환이 일어났던 핵심 구간이자 과거 수급 대응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지지선 22,400에서 22,450입니다. 다소 뜬금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곳은 고점 대비 약 2% 조정폭에 해당하며 대량 매물이 쌓여있는 진짜 방어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이 구간들에서의 반응을 꼭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본장 시작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2 신트라 포럼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완화, 즉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해 인내심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은 22,800선을 이탈하며 하락했고 22,760선까지 저점을 형성한 뒤 기술적 반등 흐름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파에 가까운 중립적 스탠스로 해석되며 당분간 시장에는 제한적인 반등 흐름과 경계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 주요 지지 및 저항 구간을 다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매 진입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2,800 돌파 여부와 22,760 지지 유지 여부가 오늘 흐름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돌파 또는 이탈 시 빠르게 대응 포인트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연준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시장에서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매파적인 메시지였지만 그 속엔 비둘기파 옵션이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의 발언 핵심, 시장 반응, 그리고 트레이더가 주목해야 할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월의 핵심 발언과 시장 해석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월은 현재 금리는 완만한 긴축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둘째,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선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은 7월 조기 인하 가능성을 약 20%에서 30% 수준까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파월은 트럼프의 관세가 아니었다면 이미 금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관세 불확실성 탓에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정책 판단도 유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실제 결정은 가을 이후 시나리오 정비 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올해 9월에서 12월 사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실시간 반응입니다. 국채 금리는 2년물 기준 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며 인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달러는 0.2%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과 S&P 선물은 소폭 하락 후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준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월 인하 확률이 30% 내외로 올라왔습니다. 파월에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이번 발표는 결정이 아닌 중간 점검입니다. 진짜 변동성은 7월 15일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7월 말 FOMC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표 하나만으로 시장이 요동칠 수 있으니 레버리지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관세의 변수가 새로운 핵심 테마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공화당 일정, 의회 증언 등 정치 이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단기 매매 포인트입니다. 채권은 금리 인하 기대와 관세로 인한 인플레 우려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22,800포인트 저항선과 22,600포인트 지지선 사이 박스권 돌파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시장은 파월의 이번 발언을 매파 속에 비둘기 옵션을 숨긴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세, 그리고 7월 금리 인하 여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앞으로의 자산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입니다. 지표 발표 일정과 헤드라인 뉴스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냉정하게 흐름을 읽고 언제나 확률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력은 연준 의장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해 시장 심리를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준 발언 자체가 대부분 중립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하겠다 또는 추가 조정의 여지는 열려 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세력이 자기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줍니다.
두 번째는 시장 기대와 실제 발언 사이에 생기는 간극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파월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아직 판단은 이르다 하고 말한다면 대중은 실망하고 매도에 나서지만 세력은 오히려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점에 집중해 조용히 매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석의 주도권을 먼저 잡으면 그에 따라 시장의 방향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파월의 말을 해석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차트상 패턴과 매물 구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뉴스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파월이 올해 금리 인하 여부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발언했다면 대부분은 이내 소극적이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세력은 오히려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판단하고 눌림에서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의 심리 구조를 지금 나스닥 선물 흐름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900에서 23,000 부근은 세력이 차익 실현이나 숏 신규 진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단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승 피로감을 이용한 과열 해소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2,780에서 850 구간은 유동성 사냥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부근은 매물대와 볼린저 밴드 상단이 겹치기 때문에 세력이 위로 훑고 빠지는 윗꼬리 흐름을 만들며 단기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봅니다. 22,700에서 680 구간은 당장 방향성이 없는 중립 구간입니다. 세력도 이 구간에서는 관망하거나 숏과 롱을 혼합 대응하며 변동성 수렴을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22,630에서 22,600 구간은 강한 매수 대기 구간입니다. 만약 관세와 관련된 뉴스로 공포성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 지점은 저점 매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20에서 22,400 구간은 추세가 무너질지 유지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고 이탈할 경우에는 하반기 가속화될 수 있으며 세력이 과거부터 매수 물량을 쌓아온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매도 쪽이 유리하지만 22,600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세력의 저점 매집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등 시그널을 확인한 뒤 롱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나스닥 선물의 하루 변동폭은 평균적으로 약 250포인트 내외입니다. 오늘도 주요 지지와 저항 간 강역이 약 250포인트 수준으로 기술적 흐름과 최근 시장 패턴을 감안할 때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200포인트 정도를 핵심 대응 구간으로 삼으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어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숏 진입 후 수면 매매하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참고해 보실 때도 예상 변동폭과 주요 구간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세력의 심리전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 유도, 반등 기대, 실망 매도의 구조입니다. 먼저 1단계. 공포 유도 구간에서는 급락 음봉과 볼린저 밴드 하단 강한 이탈이 발생하며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RSI가 30 이하로 과매대 진입하고 장대 음봉이 반복됩니다. 2단계에서 세력의 목적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유도와 패닉셀입니다. 이때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관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2단계, 반등 기대, 미끼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V자 반등이 시도되며 MACD 골든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세력은 저점 매수 기대감을 자극해 개인의 자금을 유입시킨 뒤 윗단에서 다시 청산합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반등 초기에만 증가하고 이후 급감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저항 돌파, 전 추격 매수는 금지입니다. 마지막 3단계, 실망 매도 구간에서는 매물대 저항 돌파 실패 후 연속 음봉이 나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 안착하며 MACD가 다시 음전환됩니다. 세력은 가짜 반등을 확인시켜놓고 추격 매수자를 한 번 더 손절시키며 저가에 다시 매집합니다. 이때는 짧은 손절 조건을 걸고 숏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력의 심리전 핵심은 감정 자극을 통한 유동성 흡수입니다. 따라서 오직 객관적 수치로만 판단하고 돌파 확인 전에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냉정한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